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드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오늘 러시아가 코로나 백신을 세계 최초로 등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신뢰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확인해 보고 이 이슈로 인해서 언택트주가 한 차례 쉬어갈 빌미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환매가 나오지 않고 있던 컨택트주도 오늘 이제 상승이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장중에는 양호했으나 뭐 미중 간의 뭐 갈등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뭐 자체적으로 의회 쪽에 뭐 갈등도 있고 해서 하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은 뭐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뭐 마감에는 뭐 소폭 약세로 마감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우지수는 뭐 양호하죠. 흐름 자체가. 대신 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도 되는 구간이다. 만스닥 시대였고 11,000포인트까지 뭐 왔다라고 했는데 뭐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600포인트 위쪽은 뭐 잘 유지해주고는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는 뭐 죽지 않았죠. 그래서 쉬어가는 구간 이 영향력이 우리나라에도 조금 미친 것 같습니다. 이 저렇게 그 IT 관련주들이 좀 쉬는 배경으로 쉴 타이밍이 오기도 했고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에서 뭐 백신을 등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세계 최초예요.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한 게 러시아에서는 뭐 필요한 검증 절차는 모두 거쳤다. 그리고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백신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면역을 형성한다. 그리고 본인 딸 중 한 명이 이 백신의 임상에 참여해서 접종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푸틴의 딸이 이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해서 신뢰성이 뭐 1000명한테 혹은 10,000명한테 투여한 것처럼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사람 중 한 명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신뢰성은 당연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임상 1상을 시작한 지 뭐, 일상을 마무리한 지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임상 2차는 시작을 했는데, 뭐 3상은 당연히 뭐 시작도 안 했고요. 그래서 임상 2상에 대해서는 뭐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했다 정도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임상 3상은 뭐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냥 임상 2상 진행 중인데,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러시아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알 수 없는 약물을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얼토당토하는 약물 가지고 푸틴이 저렇게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임상 2상으로 이상을 진행하면서 1상에서 어느 정도 약물의 투여량을 정하고 2상에서 이제 소수의 사람에게 투여를 해서 다시 한번 효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3상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보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기본인데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임상 데이터 자료 하나 없이 어떻게 이제 믿고 이제 약물을 투여받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의아하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제 올해만 이 백신을 뭐 1억 7천만 개를 만들 것이다라고 뭐 얘기는 하는데 글쎄요. 요건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뭐 모더나나 이런 미국 쪽에서는 올해 말에만 맞춰도 다행이고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현재 그렇게 해서 양산이 되더라도 원활한 공급은 또 뭐 추후에 또 이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내년 초에도 원활한 공급이 어려울 상황이라고 지금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러시아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임상 데이터가 이제 뭐 풍부하지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래서 오늘 뭐 우리나라 증시도 장중에는 이게 하락하면서 2,400포인트를 이탈하고 했는데 오전장 후반부터 해가지고는 반등이 나와서 보합권 유지해줬고 마감에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43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요거는 그렇게 신뢰성이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마감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마감 쪽에서 끌어올린 거라서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뭐 매도는 했는데 장중에 많은 물량을 매도했던 기관들이 오후장에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큰 매도는 아니죠. 대신 코스닥 쪽에 차익 실현이 좀 컸습니다. 기관에서만 무려 뭐 3천억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이 조금 강력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중심으로 수익 실현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 수익 실현이 나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역시나 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물은 9월 달까지 이제 9월 만기되는 이 선물 포지션도 역시나 3월부터 해서 이제 6월, 뭐 9월 해가지고 꾸준히 상승 포지션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과도하게 상승 포지션을 많이 쌓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지수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제 예상보다도 좀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콜옵션은 이제 청산을 조금 시작했고 그리고 풋옵션을 살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전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 구간에서 지금 바로 위에 근해가인 322.5 구간을 넘어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구간을 청산해서 물량을 줄이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 구간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수익 실현하면서 전일 등가였던 320과 321을 수익 실현을 좀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지수가 강력하게 끝나도 오늘 지수 정도, 오늘 지수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보다는 약간 약보합 정도, 이 정도가 강하면은 그 정도 수급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내일도 차익 실현이 좀 콜옵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제 322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400을 살짝 하회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쉬어갈 타이밍엔 쉬어가는 거고 그리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그리고 쉬는 타이밍에 쉬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1km를 전력 질주해서 달리면은 다리도 아프고 숨도 가쁘니까 심호흡도 하고 다리 마사지를 해주고 휴식을 취해야 다시 달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좀 너무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숨 고르기 한번 하고 살짝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 가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추세 자체는 위쪽 방향으로 돌려 세운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급락이 나올 정도 포지션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뭐 2300 초중반 이 정도까지 만약에 뭐 한 다음 주까지 해서 밀린다고 쳐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사실적으로 밀리는 거는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되고 기존에 올라온 거 그러니까 2230포인트에서 올라온 거에 절반 정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살짝 쉬어가는 부분에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맨날 올라갈 수는 없어요. 최근에 장이 너무 강한 게 이상한 거지 맨날 올라갈 수는 없다. 종목들도 조금 상승한 후에 쉬었다가 상승 후에 쉬었다. 이게 반복되면서 결론적으로 큰 추세가 위쪽 방향이냐가 중요한 거지 추세가 상방향이냐 아니면은 하방향이냐 횡보냐 이 세 가지 추세 중에 어느 쪽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당장 오늘 하루하루가 뭐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 오늘 올랐다고 좋아하고 내일 내렸다고 슬퍼하고 이럴 필요는 없죠. 주식이라는 건 결국 내가 매수해서 매도할 때까지 상하 파동이 먼저 나오게 되고 뭐 하방 파동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해서 수익이 나오면은 이렇게 발생이 돼서 재테크에 성공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오늘 좀 장중 조정을 좀 받고 코스닥이 조금 밀리니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밀렸습니다. 코스닥이 좀 밀리고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 나오니까 지금 750 돌파한 다음에 조정 다운 조정 한 번도 안 받다가 이렇게 조금 밀렸는데 이러니까 또 이제 불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이고 이거 뉴스나 이런 데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조만간 이제 뭐 가을이나 뭐 겨울쯤 되면은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을 정도에
혹은 겨울 정도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건 뭐 여러분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장 뭐 내일부터 조정이다 이것도 아니고 어, 이거는 여러분들도 그냥 말씀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뭐 인버스를 조금 매수하는 것 같다. 자, 과거에 그럼 돌아가 볼게요. 자, 이 3월 이후에 3월 하순 이후에 이렇게 조금 올라올 때 조금 올라올 때 이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피 기준으로 한 뭐 1600 정도 전후 1500, 1600 됐을 때도 제가 인버스 말씀드릴 때 인버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접하는 소식들, 기사나 뭐 이런 거 접한 소식들 들어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이 기존 저점도 깨고 내려가고 뭐 1000포인트도 이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그리고 파생 매수가 중요하고,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방향은 위쪽입니다. 일단은 반등이 먼저 나올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이런 사례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과거에 이런 유동성 장세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틀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가 아니고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대입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그리고 과거에는 그럼 외국인이 매도합니다, 매도합니다, 조정받습니다, 조정받습니다, 뭐 하던 그런 의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인버스를 이 과거 1500, 1600부터 들고 오셨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다 손해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인들 주식 매도할 때.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2230 돌파한 다음에 그리고 7월부터 해가지고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 안 하고 있죠. 그럼 또 핑계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 안 하네. 뭘 찾지? 뭘 찾지? 뭘 찾지 하다가 인버스를 조금 매수하는 것 같고 어, 이번에 보니까 LG화학이 오늘 조금 밀렸네. 그리고 뭐 네이버가 조금 밀렸네. 자, 언택트도 끝났습니다. 뭐 백신이 나왔으니까 핑계거리를 찾아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왜냐면은 과거에 3월 하순에 이렇게 반등 나올 때부터 계속 하방향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항상 계셨어요. 어, 고장난 시계도 이렇게 딱 해서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잖아요. 하루에 9시가 두 번은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이론일지라도 물론 그게 정석적인 책상 뭐 이론적으로 공부하신 분들한테 맞는 이론일지라도 지금 시장에 맞지 않으면은 그 부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뭐 안 좋다 혹은 반대도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이유도 없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뭐 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걸으시고 그냥 팩트만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팩트만.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유동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급 분석 같은 경우를 해드리면은 전체적인 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주식 매도를 멈췄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상방 포지션을 구축을 해 놨고 그리고 옵션 포지션도 상방 포지션이다. 그런데 내일이 만기일인데 기존에는 계속 이제 상승 포지션을 구축해 놨었는데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는 조금은 추가 상승은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와 있다. 그러면은 꼭 하락이 아니라 추가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쉬어야 되는 횡보하든지 아니면 조금 밀리든지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재 흘러나오는 이제 수급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뭐 그런 뭐 시황적인 측면의 다른 이슈들이나 이런 거는 매일매일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틀은 상승 방향으로 지금 돌려 세웠다라는 것에 뭐 전혀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서 뭐 꺾여야 된다 이런 이유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종목들이 뭐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꺾이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뭐 잘 버텨준 모습이고 56,500원 요 구간을 유지해주면 위쪽으로 돌려 세우고 6만 원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한 62,000원까지도 가능성은 있다. 위쪽으로는 일단 방향을 돌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 동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이제 송도의 제사공장 이 부분으로 이제 좀 이슈가 됐습니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 모멘텀으로 해서 지금 뭐 다시 한번 이제 뭐 고가 행진을 달성하러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어제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강세를 보이고 이제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한 차례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휴식 구간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식 구간이라는 거는 꼭 하락만 뜻하진 않아요. 휴식을 취한다라는 거, 제가 조정이나 뭐 휴식 구간이 가격적으로 쉬는 게 있고 아니면은 옆으로 기간적으로 옆으로 누워서 쉬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횡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꼭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그 관련 주들이 함께 움직이죠. 대규모 이렇게 단지를 건설을 하게 되면은 협력사들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일신바이오가 연일 달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동결건조기 이쪽으로 해서 일신바이오가 바로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도 후발주성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기존에도 이 구간에서 한번 이제 상승한 다음에 횡보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격 조정을 잘 안 받고 있습니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는 아니고 이렇게 따라오는 종목들이 있다,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신바이오는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할 때부터 같이 엮어서 말씀드렸었죠.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그리고 영인프론티어, 지금 A프론티어는 이제 거래 정지니까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정도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신바이오가 보통은 대장으로 많이 따라오고,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테마 쪽하고도 종종 엮여서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는다. 자꾸 테마를 여러 가지를 엮으려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그래서 볼 때는 일신바이오가 최선호주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하는 거 놓쳤을 때 뒤에 덜 오른 종목 살펴보면서 일신바이오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또 5G 같은 경우도 조금 쉬는 종목들, 먼저 오른 종목들은 좀 쉬는데, 삼지전자나 이런 종목들은, 이 종목도 기존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날, 이제 거래량 폭발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를 들면 ICD 같은 경우도, 이제, OLED 쪽이나 이제 부품주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순환매가 이렇게 계속 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섹터의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순환매가 돈다. 그럼 조금 밀려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수급만 들어오면 다시 한번 올라올 종목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쪽이죠. 그 언택트 관련주들이 좀 휴식하면서 이제 컨택트주들, 백신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언택트 주들이 좋았던 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린 게 호텔신라나 이 카지노주들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서, 여행주들이랑 말씀드리면서 이게 앞으로 코로나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저점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주식 자체만 보면은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다. 근데 사실 썩 진입하긴 쉽지 않다. 백신 같은 경우, 치료제 같은 경우 빨라야 올해 말이면 내년 상반기에만 잘 풀려도 다행인 정도 수준인데, 지금 언급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시기상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적어도 이 미국에서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
단기적으로 말고 한 일주일, 최근에 일주일 정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 정도 말고 아예 감소하는 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게 계속 보여야겠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뭐 백신이 정말 효능이 있던 아니면은 뭐 기대감 정도만 가져갔던, 어찌됐건 이 컨택트 관련주들의 뭐 여행 관련주, 항공주, 뭐 이런 뭐 숙박주, 뭐 카지노주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모멘텀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소외주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끝까지 안 올라오던 이 여행주 계열들, 카지노 계열들까지 올라오면서 순환매는 이제 뭐 거의 뭐 완성이 되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신라가 75,000원 올라와 있는데, 호텔신라 보유하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생각하시고 이번 반등 구간에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75,000원 유지해줘야 되고요. 요거는 다음 저항은 이제 85,000원. 만약에 85,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85,000원으로 대응선 올리고 95,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제가 계속 이 종목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도 결국은 반등 제대로 끝까지 못 나오고 좀 쉬었죠. 그래서 이쪽이 조금 회복이 돼야 된다 했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랑풍성처럼 이렇게 조금 가벼운 종목들 아예 그냥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 관련주는 뭐 노랑풍선 외에도 모두 투어나 아니면은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뭐 쌍두마차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좋은 모습 보였고, 장중에 뭐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쭉 내주긴 했습니다. 네, 뭐 여행 관련주 좋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요쪽보다는 조금 작은 쪽으로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제가 중국 소비 관련주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쪽은 기존에도 조금 추세가 좀 양호했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제주도에 많이 가게 되면은 뭐 수혜를 받는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파라다이스가 드디어 중간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문까지 닫았던 파라다이스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이번 뭐 반등 구간에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그 사이에 쉬고 있던 언택트 관련주나 아니면은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 푹 쉬었다라고 하면은 잘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끝까지 들고 간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수익률을 생각하고 안정성을 생각하면은 이번 반등 구간에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등등 이런 컨택트 관련주는 한 차례는 잘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 저는 이 러시아 저 백신이 등록됐다고 해서 지금 뭐 해소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건 투자 아이디어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저거는 신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검증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파라다이스나 뭐 GK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뭐 최근에 뭐 양호했었죠.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최근에 조금 양호하게 올라오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18만 원 돌파했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18만 원 유지하면은 보유하시고, 이 20만 원에서 20만 5천 원 사이 정도 가면 한 차례 뭐 또 정리하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화장품주들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 줘야 그 다음에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이제 그리고 개별주들이 순환매가 돌겠죠. 참고하시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좋은 모습 보였다. LG생활건강 뭐 진작부터 뭐 올라와 있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이미 160만 원을 뭐 한번 찍고 왔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먼저 강해져야, 대형주가 이제 큰 형들이 끌어줘야 그 다음에 동생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애기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대형주, 중소형주, 개별주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뭐 요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택트 관련주들이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 동향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조금 쉬어가는데, 하루 이렇게 조금 쉬었다고 해서 너무 약세 심리에 심취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은 안정적인 구간이고 지수는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이 큰 틀을 잡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크게 실패하지는 않아요. 큰 틀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바로 앞에 나무가 아닌 큰 숲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캔들 하나하나만 보면은 하루는 올라가고 하루는 내려가고 할 수 있죠. 뭐 양봉도 나오고 음봉도 나오고 반복이 되죠. 여기도 보시면은 올라오다가 조금 쉬었다가 뭐 오르지도 못하고 횡보하는 구간도 있고 조금 오르는 듯한데 횡보하는 구간이 있고 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1439포인트에서 지금 2432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1439에서 2432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지요. 현실은 이런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뭐 여기서 지금 바로 3000을 간다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직 뭐 2400도 못 가는데 무슨 3000을 얘기합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2400은 와버렸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뭐 2600에서 2700 쪽으로 봐야겠죠. 사상 최고치를 먼저 건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거기를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3000을 논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나하나 천천히 밟아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3000까지 이렇게 열심히 음봉 하나 없이 쭉 올라가지 않는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장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3000을 가면은 그렇게 올라온 지수는 다시 다 되돌림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좋은 시장이 아닌 거죠. 꾸준하게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에 뭐 6월 달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변경한 국가들 보면은 몇 국가 안 되는데, 몇몇 국가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8 정도로 해서 코로나 타격이 정말 최소화된 그런 국가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탄탄한 국가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경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산업 동향 자체도 우리가 지금 뭐 보면은 이제 좀 IT 쪽으로 중심이 돼 있어서 이런 언택트 시대에 좀 잘 맞아 떨어지는 산업군을 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도 지금 뭐 그 배터리 삼사만 봐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던가 뭐 언택트의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린 뉴딜 뭐 얘기하는데, 그거 외에도 그 뭐 기존에도 뭐 배터리 3사처럼 이제 세계에서 이제 가장 뭐 좋은 배터리, 성능 좋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자체가 좋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기본 베이스 자체가 좋아요, 지금.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지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자신을 가지세요.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 뭐 미국 보면 미국이 좋아 보이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모든 국가들이, 많은 국가들이, 모든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대부분의, 다수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를 부러워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부러워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 방역 시스템, 이런 부분을 부러워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재평가받으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자신감을 갖고 가자고요. 큰 틀을 상승 방향으로 돌렸다라고 하면은 자잘한 휴식 구간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구간에서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